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문제로 전화 주셨나요? 예,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공사를 신축 공사하고 네? 그 사무실동에 대한 또 리모델 공사를 시작을 했었어요. 4월 네. 11일 정도에. 네네. 근데 이제 그 건건히 계약을 하기 뭐 하니까 네. 공사 기간을 좀 줄이겠다고 해서 네. 결론은 계약서를 쓰지 않고 했다는 그 전자에 지금 뭐 돈을 못 주겠다는 식으로다가 하고 네. 공사는 다 완료를 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몇 개월 동안 돈도 못 받고 있는 상태고, 네. 공사하면서 저희하고 이제 안 맞는다라고 해서 나가라. 여기서 공사를 중지하고 나가라 해갖고 나가는데 자재는 이미 입고를 시킨 상태였었고요. 네. 그러면 그 당시부터 지금 현재 자재에 대한 거는 저희한테 소유권이 있는데, 네. 그것에도 이제 뭐 자재 대금을 좀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묵인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답답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봐야지 이 변호사님들도 상담을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네, 자, 계약서를 쓰셨나요? 처음에 철거 이제 공장동 철거 계약서는 썼습니다. 네. 썼고 그거에 대해서 대금을 받았는데 네. 그 나머지 이제 사무실동에 대한 또 철거와 네. 이제 리모델링 하면서 자재 들어갔던 인건비 견적서하고 다 해갖고 집어넣었고요. 네. 그쪽에서도 계약서가 없어서도 실적으로 내역서를 해서 보냈고 그 사연들이 확인을 다 했습니다. 네. 근데 그 금액이 그때 당시에 총 해갖고 한 6,85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네. 자재대금, 자재만저 또 입고 시켜놓고 그날 6월 9일 날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네. 저희하고 이제 공사를 안 하겠다고 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인 거는 이제 자재까지는 다 그 집어넣었지만 이제 지금 와서는 계약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 민사를 진행하려고 네. 그 내용 증명도 보내보고 다 해봤는데 네네. 오히려 저희한테 줄 게 없다는 식으로 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상심이 크시겠어요. 자, 세상 일이 원칙대로 돌아가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은요, 김영주 변호사가 잘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네.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주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장동 사무실동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네. 지금 공사 하신 부분이 몇 군데이신 거예요? 공사를 한 거는 이제 사무실동하고 공장동이 한 라인이었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절단을 해서 예. 공장동은 철거를 다 했고요. 예. 완전히 그 이제 파괴를 해서 내렸고 예. 사무실동은 지금 기존에 이제 리모델링 하겠다. 예. 그거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었었거든요. 그게. 아,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신 공장동하고 사무실동이 붙어 있는 한 라인에 있는데 네. 그 두 개를 잘라가지고 일단 공장동은 철거를 하고 사무실동은 철거 후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씀이셨네요. 철거까지 다 했죠. 사무실동도. 예. 완전히 다 내리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이니까 예. 벽체하고 이런 쪽은 이제 뜯어내고 예. 기존에 이제 사무실이 그 부도난 사무실은 이제 경매를 잡고 들어왔던 거예요, 이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리모델링 할 수 있을 만큼의 철거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일을 예.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게 사실은 이게 일체로서 해야 되는 건데 그쪽에서 공기를 좀 당기든지 어떻게 할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일단 공장동하고 어쨌든 잘라서든 어쨌든 이게 분리해서 공사를 하셨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 잘라서 공사를 하셨는데 공장동 관련해서는 계약서를 쓰셨고 네. 네. 근데 사무실동은 계약서를 안 썼고 그렇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네. 일단 문제는 원래 같이 하고자 하셨지만 어쨌든 따로따로 하기로 했고 결국에 공장동 같은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신 거잖아요. 예, 공장동에.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공장동 끝나고 나서 이제 사무실동을 철거를 해야 일정 부분 철거를 해야 신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니까 그 철거 작업 하던 중에 그쪽에서 이제 리모델링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하셨다는 얘기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사무실동 부부
공장동 부분 계약서 작성하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공사대금 받으셨어요? 공사대금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네. 그러면 지금 받고자 못 받으신 부분이 사무실동 공사와 관련된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사무실동 같은 경우에 지금 리모델링은 안 하시고 철거까지 하셨다는 거네요. 필요한 부분. 예, 철거를 끝내고 예. 자재만 이제 그 하지 작업하기 위해서 예. 철제를 거기다가 입고를 시켰던 상황이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공장동 부분, 리모델링, 사무실동 부분, 공장동을 포함한 이 전체 신축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다 별개의 계약으로 봐야 됩니다. 네네. 일단 별개의 계약으로 봐야 되고, 공장동은 돈을 받으셨으니까 일단 빼고, 이제 사무실동 철거 관련해서 못 받으신 돈이 아까 685만 원 정도요. 아, 685만 원, 6,850만 원 정도. 아, 6,850만 원, 예. 네. 예, 이 정도인데 이게 이 못 받은 돈이 사무실동 관련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사무실동. 예. 계약서는 없고. 예, 계약서는 예.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실확인서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으셨나요? 예를 들어 그 예. 인력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인력 사무실에 이제 하나하나 사람을 불러다가 썼습니다. 저희 인원 갖다 충당이 안 돼서. 아, 여기 공사를 했다라는 사실 말이죠? 네네. 예, 그래서 예. 인력 사무실에서 예. 사실하고. 예, 잘 하셨고요.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사무실동 관련해서는 계약서는 없지만 돈을 공사대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 뭐 예. 이제 사업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은 추가로 공사를 하는데 기존에 추가로 하기 전에는 계약서를 쓰고 했지만 추가 공사할 때는 계약서 없이 하기도 하시잖아요. 네, 예. 근데 그때는 이제 구두로 하더라도 실제 공사 내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 지급을 하죠. 문제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 이제 상대방 이렇게 하신 분이 대금을 지급 안 해서 문제되는 건데 지금 말씀을 들어본 사무실동 부분도 기성고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예, 예. 예, 기성고 부분만큼 금액이 이제 6,850만 원으로 들리는데 그 부분에 공사대금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하실 때 이 공사를 했다는 일단 이거 공사 관련해서 뭐 시방서나 견적서 이런 거 낸 게 있나요? 견적서는 냈으나 시방서는 쓰지 못했습니다. 아, 껌껌이 그래요? 하면서 예. 예. 일단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공사를 하신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입증을 하시면은 공사대금을 민사적으로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하신 게 그 철거 공사하면서 자재를 거기다 뒀는데 그쪽에서 임의로 썼다고 그러셨나요? 네, 다 써버렸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자재가 공장동 공사할 때 들어간 자재가 아니라 사무실동이겠네요. 네네. 아, 사무실동 공사 썼던 자재를 뒀는데 그 자재 어디다 쓰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게 사무실동 그 판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 그럼 판넬 작업은 못 하시고 나오신 거예요? 자재만 이제 그때 당시에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요. 자재값이 예. 계속 올라다 보니까 저희가 급해서 먼저 사다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재는 지금 전화 주신 분이 사다 놓으셨겠네요? 예, 저희 법인 통장으로다가 샀습니다. 예, 그러면 사셔가지고 그게 두셨기 때문에 일단은 전화 주신 분의 소유이기도 하고 예. 또 지금 내 땅에 있는 건 아니지만 공사하기 위해서 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본다면 네. 이게 뭐 형사적으로 보면 절도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는 이제 우리 전화 주신 분 소유이긴 한데 그 네. 부분을 이제 둔 것은 공사를 위해서 네. 그쪽에 뒀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그쪽에 공사를 맡기신 분이 가지고 있다 본다면 이제 횡령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재를 쓴 부분은 이 공사 대금으로 일단은 청구를 하셨죠. 예, 청구를 했고요. 예. 근데 그쪽에 소비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예, 이게 그걸- 어쨌든 파넬 같은 경우는 공사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공사 대금으로 청구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계약 당시에 판넬 공사를 한다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었다면 판넬 공사를 위해서 갖다 놓은 판넬에 대해서도 비용을 받아야 되겠지만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공사가 진행되는지는 알 수가 없으셨잖아요. 저 공사할 때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어쨌든 제가 나중에 한 5일 뒤에 갔을 때는 이미 그 사람들이 다 써버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자재 부분도 공사 대금에 포함시켜서 공사 대금으로 청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이게 형사상으로 절도든 횡령이든 절도가 될 확률이 좀 커 보이는데요. 그건 어쨌든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니까 네. 그에 기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공사대금으로 청구하기에는 그 공사 내역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고 어쨌든 말씀하신 그 금액을 다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네. 이제 받으실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 채권을 보존을 하시려면 네. 그 사람이 안 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거래를 통할 때 만약에 그 공장동 대금을 받으실 때 받아놓은 받을 때 계좌로 받으셨어요? 계좌이체로? 네네. 그 계좌이체로 받았으면 상대방 계좌번호 아실 거잖아요. 네. 예, 그럼 거기에다가 그 공사대금 채권에 의해서 가압류를 해두시든지 예,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로지 그 계약서를 안 썼다는 이유만으로 차를 안 주려고 이제 하는 네, 모양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계약서를 쓰면 제일 좋은데 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사를 할 때도 특히 이제 큰 공사는 상관이 안 그렇지만 작은 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는 공사들이 있다고 그걸 또 일일이 계약서 쓰기가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다른 확인다는 걸로 봐서 그 정도 공사 대금이 들어갔으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이렇게 서로 간에 잘 흘러갔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요, 일단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